효율적인 마무리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 지금 오늘 11일인데요. 어떤 교재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의가 아마 지금 굉장히 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내용이 좀 너무 적은 걸로 하시면은, 나중에 혹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본서나 SS 요약집이나 아니면 기출문제집이나 혹은 이번에 옳은지문 워크북, 옳은지문 특강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SS 옳은지문 워크북으로 단권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워낙 좀 꼼꼼하게 하셨고 본책도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무료 특강들이 있어요. 국가직 때 이미 보셨던 분도 계시지만 보셨다 해도 그게 잘 기억에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료 특강도 가볍게라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특강이 뭐냐면 최신 판례 특강, 그다음에 최신 판례 특강 때 그 전년도 거에서가 좀 더 유의미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고난도 대비 특강이거든요. 고난도 대비 특강, 그리고 그 고난도 대비 특강 뒤에 소방간부, 이번 올해 시행되었던 소방간부 해설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데 그거까지 같이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다 빠져 있었잖아요. 기본 심화에도 그렇고 모든 강의에서.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도 들으시고요. 이제 카페 보니까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신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소방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느 시험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 이미 여러분들이 22년 강의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보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빠르게 조문 위주라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까지 보시고 그다음 최신 판례 특강이 고난도 대비 때 다룬 것처럼 그래서 고난도 대비 때 나왔던 그 다루었던 내용이 국가직 9급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듯이 그 21년도 최신 판례 특강 마찬가지로 무료인데 그것도 이미 사실은 99년 우리 22년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이미 보셨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그러니까 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년 무료 특강 모두 플러스 작년에 하셨던 최신 판례 특강 혹시 가물가물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은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 세 가지 중에 단권화를 하셔서 마무리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간혹 좀 학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기출을 1회독만 하셨다든가 아니면 여전히 잘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답노트하고 기출문제집 내지는 기출문제집이 너무 방대해서 2회독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요새 꽤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기출문제집 전체 회독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답노트와 기본서의 보조답 문제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방직 국가직 9급 시험 끝나고 나서 지방직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경우는 오답노트와 기출문제집 내지는 오답노트와 보조답 문제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던 거하고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기본서의 보조답 문제를 보시면서 풀면서 혹시 이제 그 문제의 O나 X가 헷갈리는 경우는 번호하고 매칭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는 기출문제집이든 보조답 문제든 도저히 볼 시간이 안 된다. 난 정말 아주 고득점은 좀 그렇고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수준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답노트만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오답 노트로 단권화를 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답 노트는 정말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주는 데는 아주 유용하지만 아주 세세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이나 SOS만큼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다 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답 노트만으로 단권화를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많은 양이어서 꼭 중요한 내용만 빨리 보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도 더 줄인다면 오답 노트를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보조답 문제만 정말로 충실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답, 그러니까 기본서를 기본 심화를 2달 동안 하셔갖고 100점 맞으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지방직에서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이 만약에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부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하지만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보조답 문제를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점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또 하나 그 시행처 기출문제를 내지는 연도별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 국가직 지방직 5개년 풀면 되나요? 내지는 3개년으로 될까요? 하고 시행처나 연도별 기출문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푸실 수는 있어요. 시간을 재놓고 불안하니까. 근데 그 점수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미 기출이라든가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는 기출문제가 낯익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답을 맞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근데 실제 자기가 정확히 알고 맞췄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처 기출문제 몇 개를 풀었는데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왜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잘 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시행처 기출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정말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풀어는 보시되 시간을 재고 전과목 묶어서 풀어는 보시되 그 점수를 너무 신뢰하지는 마실 것. 그리고 공부가 또 안 되신 분들은 또 시행처 기출문제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파편적으로 단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제가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기본서든 SOS든 기출이든 오답노트든 차라리 그 공부했던 거를 한 번이라도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모의고사 지금 풀기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풀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새로운 문제, 여기에는 모의고사도 있고요. 내지는 새로운 올해 예를 들어 시험 봤던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어디서 갖고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 나올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 모의고사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그 교재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동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본인이 충실하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다면 자기 자신을 믿고 이 시점에서 새로운 문제라든가 새로운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 앞쪽에 공부를 다 해왔다. 그래서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그리고 내가 행정법에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경우는 뭐 몇 회분 정도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서 몇 회분 정도는 풀어볼 수 있지만 갑자기
이제까지 커리를 전혀 다르게 하셔갖고 전혀 다른 문제, 전혀 다른 기출문제, 전혀 다른 교재 이렇게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학습 분량을 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한 번 더 다지고 그리고 특히 빈출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리마인드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또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어플, 앱을 그냥 랜덤으로 그냥 수시로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론 공부만 하고 있어서 내가 문제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질 것 같다 하는 경우는 그럴 때 앱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기출문제를 내가 지금 사회독재인데 내가 자꾸 틀린 문제를 보다 보니까 틀린 문제가 지역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빈출된 문제를 놓칠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건 그거대로 푸시고 어플을 계속 랜덤으로 내지는 내가 예를 들어 뭐 소송 파트가 내가 어려운 취약한 부분이다 하는 경우는 그 파트에 있는 강을 랜덤으로 내지는 순서대로라도 풀으셔서 전체적인 감을 문제에 대한 감을 앱을 통해서 계속 습득을 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리고 써니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멘탈 관리. 예. 많이 말씀하시죠. 아, 나는 내년을 노릴 거야. 이 시점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나는 이번에 무조건 승부를 보겠다. 사실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5과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한 과목을 잘 보면 한 과목을 좀 못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일단 잘 하시고 내가 공부해왔던 거에서 다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자신감을 갖고 현실에 최대한 집중해서 내년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무리해서 하시거나 하시기보다는 계속 공부해왔던 그런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때로는 그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새벽에 좀 강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아예 수면을 들어가는 취침하는 그 시간대를 좀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아침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멘탈, 그 다음에 건강 관리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써니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세요. 바로 얼마 전에 SS 오른지문 특강 마지막 종강 때도 말씀을 하신 건데 시험 끝나는 종이 울릴 때까지 그때까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험 보는 날 내가 얼마만큼 그 집중을 해서 멘탈을 잡고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정말 당락이 좌우가 되거든요. 한 문제 차이에서도 굉장히 당락이 달라지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들을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아는 친구는 시험 당일날 좀 좀 국어 긴 지문을 보고 되게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진짜 뇌에 회로가 막 다 꼬여서 그다음부터 막 그 문제가 보이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보시다가 어느 부분이 조금 한두 문제에서 좀 걸린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